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가까워질수록 황당한 일들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방역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고 일본에 입국하는 해외 선수단에서는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개한 선수촌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많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빠르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대만의 코로나19 사망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경 폐쇄에 실패한 대만은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도 현실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대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공해줬습니다. 일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 여론이 너무 강해서 사실상 버리는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전달받은 백신을 접종한 대만에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달 백신을 접종한 지 7일 만에 119건의 돌연사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만의 사망률은 4%를 돌파해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제공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리소홀로 냉장고 안에 백신이 녹아서 폐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건 이상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일본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 문제가 발생한 백신을 대만에 제공했다는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만에 이어 베트남에도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의 상황을 지켜보면 일본발 백신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화로구이 2,100만원, 골프 초대 비용 1,400만원 등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아베 총리가 사용한 돈이 우리 돈으로 총 약 4억 1천만원에 달한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3박 4일 일정 동안 하루 1억 원을 사용한 꼴이 됩니다. 이 뉴스를 접한 한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썼다고?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감각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잖아요. 그 정도 비용은 듭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같은 기사를 쓰고 여론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적자지요? 이런 좌편향 활동이 구독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편향보도와 날조 기사가 있는 신문은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미국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한 일본은 미국에 가서 햄버거를 대접받았습니다. 정말 가성비 떨어지는 외교 활동이네요. 이런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 정말 황당한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19살 아들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했는데 접종 증명서가 디지털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종이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3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낸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대표팀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했고 감염 선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단은 오사카 전지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장으로 이동한 선수 중에서 또다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올림픽 대책은 구멍이 술술 뚫린 상황입니다. 백신 맞지 않는다, 젊은이가 증가, 부작용에 대한 불안, 인터넷에서 확대.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백신 거부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방역을 펼치는 정부와 백신을 거부하는 국민들까지 총체적 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 수수께끼에 노 마스크 카페, 보증서 발급 전문의의 믿기 어려운 이론. 기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 노 마스크 카페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이 카페는 코로나는 그냥 감기에 불과하다며 노마스크를 주장하고 있고 손님은 물론 직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전단지에는 어느 의사의 사진과 함께 마스크는 감염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코멘트가 실려 있었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이제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쿄올림픽
한국 언론이 선수촌 골판지 침대를 비판. 도쿄올림픽 선수촌 골판지 침대가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 좁고 불편할 것 같다.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골판지 침대를 다시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이 너무 재미있어서 몇 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추천수가 굉장합니다. 싫으면 안 와도 된다고. 그 편이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야. 골판지 침대가 싫으면 바닥에서 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필요 없어지는 것. 재활용 가능한 골판지로 침대를 만들면 환경에도 좋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비판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래저래 일본에 대해 불평하고 싶은 것 뿐이겠지만 골판지 침대를 보고 나서 말해주면 좋겠네요. 한국에는 골판지를 능숙하게 사용할 기술도 지식도 없어서 믿을 수 없겠지. 다케시마, 우길기, 방사능부터 식재료까지 트집 잡고 이번에는 골판지? 그중 관중석에 위안부상이 없다는 불평도 할까? 뭐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어도 안 오겠지만 이런데도 오면 웃기는 일이다. 이런 일본의 올림픽 선수촌에서 정말 끔찍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IOC 코츠 부회장 기분 좋다. 체조 경기장을 시찰. 목재 사용한 건물에 대단하다. 기사의 제목처럼 정말 기분 좋고 대단할까요? 2019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 SBS는 도쿄 올림픽 선수촌 건축 자재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선수촌에 사용되는 상당수의 목재가 후쿠시마산이고 방사능 측정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껍질을 벗기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염된 빗물을 흡수한 나무는 안쪽까지 심각하게 오염돼 있습니다. 게다가 목재 깊숙이 침투한 세슘의 농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건축용 목재에 대한 세슘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일본 목재 수입이 금지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현 홈페이지입니다. 도쿄올림픽 관련 시설에 후쿠시마현산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것은 이 나무를 가지고 올림픽 관련 시설에 놓을 의자를 아이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림픽이 끝나면 나무 의자는 제작에 참여한 각 학교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목재들은 선수촌에 만들어진 빌리지 플라자에 사용됐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지는 목재들은 모두 후쿠시마 목재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마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후쿠시마현이라고 새겨놨습니다. 2019년 SBS에서 취재한 세슘에 쩔어있는 나무가 이런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일본 정부가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해서 우리 선수들은 한국 식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편히 쉬어야 할 곳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 정도 규모의 시설에서 수일간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피폭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 다르게 음식까지 먹고 오랜 기간 체류하는 나라의 선수단의 경우 커다란 피폭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목숨보다 올림픽, 신문 아카하타의 기사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본 국민만이 아니라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선수단까지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